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속상할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과거 병력이 있거나 지금 현재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가입이 아예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담보가 잡히거나 건강치에 비해서 할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최혜경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속상할 일 없이 암 진단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잠시 뒤 강의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엑사 퍼펙트업 통합보험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알찬 준비들 돼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가 바뀌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눌러주십시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최혜경 전문가께서 서 계시네요. 자, 부담보 없이 할증 없이 가입 거절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암 진단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제목을 보고 미소를 절로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할증, 부담보 너무 듣기 싫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이 암 진단비를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증권 한번 보시겠어요? 그 안에 내가 어떠한 경우에 부담보로 혹시 뭐 가입되어 있는 건 없는지 꼭 암 진단비가 아니어도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거 보도록 할게요. 네, 암에 대해서 우리가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 이미 너무 알고 있죠.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3명 중에 1명이 암이지만 이 암이 발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완치, 생존율도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려요. 걱정과 해답, 그리고 또 같이 긍정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좋고요. 여기에 의문점 하나는 늘 갖는 의문점인데요.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생존한다라고 하면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지만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90년도에 이미 100살 넘으신 분들이 450명이나 되었고 90세가 넘으신 분들은 2만 명이 넘으셨어요. 근데 15년도에 보면요. 100살이 넘으신 분들이 3,000명이 넘으셨고요.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15만 7천 명이에요. 앞으로 2020년,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암에 대해서 발생률 당연히 높아질 거고 생존율 또한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럼 이 암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게 당연히 이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암 환자 현황을 보면 매년 10%씩 증가해서 현재 200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가 혹시 우리 시청자님 제주도에서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67만 명하고도 9천 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이신 암 환자 수가 몇 명일까요? 68만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제주도에 계신 분들보다도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 암 환자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5년 이상 생존율도 보시게 되면 앞서 제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93년부터 2013년까지 봤을 때 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생존율을 더 높게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생존율 또한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요즘 실비도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혜택도 많이 받아서 내가 내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적게 갖고 간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어떤 거에 가장 걱정을 갖고 있느냐,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보니까요.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암이라고 하면 일단 정신적으로도 겁이 나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많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많은 분들은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더 크게 위험하고 두렵고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실손도 보장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해주는데, 실손에서 보장해주는 건 어떤 부분이죠? 병원에 가서 내가 낸 의료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서 이 경제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을 봤을 때 그냥 남성 3대암, 여성 3대암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 3대암의 경우 유방자국 난소암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요즘 보험사에서는 이거를 무슨 생식기암이다, 아니면 뭐 유사암이다, 소외암이다,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을 때 내가 걸린 암이 가장 큰 거죠. 그랬을 때에는 내가 유방자국 난소암에 걸렸을 때 차별 없이 진단비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늘 생각하는 거고요. 암보험이 그렇게나 뭐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많이 가입되어 있느냐를 보니까요. 우리 자녀분들, 이렇게 20대 이하이신 분들은 좀 가입률이 높아요. 그리고 40대까지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내가 좀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암에 걸렸을 때의 책임, 이런 부분들이 높다라는 생각에 좀 가입률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오로지 내 자녀들만 준비시키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암보험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정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진단비가 몇 세까지 보장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시기에 보장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암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증에 대한 거, 부담보에 대한 거, 서류도 없어요. 우리 암보험 하나 들으려고 하면 과거에 병원 다녔던 통원 기록 다 가져오세요. 뭐 어떻게 가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해당 없대요. 건강검진 받으면서 내가 위에서 용종 하나 제거해보지 않으신 분 없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장에 용종 한두 개 정도는 제거해보신 적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현대인들은 누구나 위험을 앓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들의 얘기고, 사실 과거에 보험사에서는 어땠냐면, 위험으로 약을 일주일을 드셨다고 해도 의료비는 뭐 6,000원, 7,000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암보험에 들으려고 하면 위가 이상이 있으시니 위에 대해서는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전기간. 평생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작게 나와야 뭐 5년 또는 3년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더 받지도 않고 부담보를 잡지도 않고 보장을 해주신대요. 그럼 얼마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연령에 따라 좀 달라요. 이렇게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과 51세 넘어가면 2천만 원. 그리고 이 유사암이 요즘 보장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들 좋아하시는데요. 유사암의 가장 좋은 부분 어떤 거냐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죠.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도 보장을 크게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럼 보험료가 비쌀까요? 할증이 없고 부담보가 없으면 비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지 않아요. 30세 기준으로 보면 여자분들 3만 원대고요. 그리고 50세 남자분을 보면요 63,000원, 여자분들은 42,000원이에요. 그럼 연령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암 진단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가는 것보다 보험료는 좀 더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이 없는 분들은 없지만 그 안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고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그리고 할증이나 부담보가 있었는지 보시고요. 혹시라도 부담보가 있었던 거를 그럼 무조건 해지하고 이걸 들어야 될까? 그렇진 않아요. 경과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를 한번 보시고
여기 추가로 늘려갈 수 있는 부분으로 암진단비를 준비하신다라면 갑상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장을 크게 갖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20년 납의 비갱신이라는 거.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기대 수명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국민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라는 통계를 보면 나도 안심할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할증과 부담보 거절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진단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강의 내용 정리하고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다양한 혜택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는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증권 좀 들여다볼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이 내 보험 바로 알기가 시작한 지가 그래도 꽤 됐죠. 예, 몇 달 훌쩍 넘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이한 보험 증권들도 많이 보고 담보 내용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증권에서 우리가 또 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이런 것들은 혹시 좀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주 평이한 증권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한번 보기로 하죠.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증권은 S사의 퍼펙트업 통합보험이라는 증권입니다. 아마 이 증권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좀 보고요. 이분은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다 잘 지정을 해놓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런 여기 이름을 보면 통합보험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통합보험은 어떤 보험이냐? 일단 기본적인 이 보험으로 이 회사에서 있는 웬만한 담보들은 선택으로 해서 다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담보들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담보도 있을 거고요. 나이와 또 연령과 또 성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모든 담보 내용이 똑같아 할 수는 없고요. 이분의 경우 담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담보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을 보면 일단 주계약이 주보험이 한 4천만 원을 가입하고 계시고요. 그 밑에 특약이 여러 특약이 돼 있습니다. 특약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만기가 80세 만기도 있고요. 네. 또 종신도 있습니다. 또 납입하는 거는 뭐 20년 납입 또 동일한데요. 또 뒤쪽을 보시면 또 3년 갱신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바꿔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주보험하고 재해사망 특약이 있는데요. 뭐 말 그대로 주보험은 사망을 했을 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재해사망 특약이 가입이 돼 있는데 6천만 원인데 이게 80세까지 돼 있으십니다. 그러면 최은정 아나운서, 예. 만약에 이분이 재해로 사망을 하시면 얼마를 받게 되죠? 재해사망 특약이 6천이고 주보험이 4천에 있으니까 합해서 1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예. 이제 이쪽으로 자리 옮기셔도 되겠네요. 예. 대부분 재해사망하고 이 주계약이 전혀 다른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요. 네. 재해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주계약 보험료와 재해사망 보험료가 같이 나간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대신 재해사망 특약은 80세까지만 보장을 받으신다는 걸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표현을 보면 그 장애 특약이 있는데 앞에 재해냐 고도냐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뭐 재해 장애 특약은 또 80세 만기고 또 고도 장애 특약은 종신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똑같은 장애 특약인데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은요. 예. 일단 재해 장애 특약을 보시면은요. 그 약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장애 분류표에 정한 장애 지급률 중 3%에서 100% 이하의 장애 지급률에 나간다 돼 있는데요. 반드시 재해로 이 장애가 발생을 하야지만 이것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은 안 되고요. 반드시 재해예요. 그러면 밑에 고도장애 특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해뿐만이 아니라 그 재해 이외의 원인이니까 질병이라든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고도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애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거는 재해로 국한이 돼 있고 어떤 거는 재해뿐만이 아니라 질병이나 다른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이제 실버 케어 특약이 있는데 보면 이 실버 케어 특약 보면 말 그대로 실버 케어가 하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들은 이제 노인분들 어떤 케어해주는 특약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말 네. 그대로 실버 케어 특약이면 나이 많이 들어서 네네. 걸리는 병이 있으면 이걸 좀 보상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것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가 한번 드리도록 한번 보죠. 예. 여기 특약 내용을 보면 사망하거나 장기 요양 상태가 됐을 때 보장 개시일 이후에 장기 요양 상태가 됐을 때 최초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 요양 상태는 알겠는데 여기에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주계약 부분도 사망하면 나가고요. 네. 재해 사망도 사망하면 나가잖아요. 네. 이 실버 케어 특약에도 사망하면은 여기도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네.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에 대해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주계약 보험료 4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사망하셨을 경우에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200만 원이 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2천만 원이 그러면 6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실버 케어 특약에서는 꼭 장기 요양 상태뿐만이 아니라 사망을 했을 때도 나간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장기 요양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건강관리공단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이것이 지급이 된다는 최초 1회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3년 특약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특정 수술 특약과 뭐 CI 보장 특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S사 퍼펙트 업 통합보험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CI 보장 특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최은정 아나운서. 예. 우리가 제목을 보면 CI 보장 특약, 그러니까 CI 보험 같은 경우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목에 꼭 다 CI라고 다 나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목에는 표현이 안 돼 있었는데 CI 보험이라고 했던 전문가님이 있으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대개 보면 제목에 거의 CI 보험은 제목에 거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주계약 부분에 그런 것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주계약 부분이 얼마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중대한 수술 화상이 됐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80% 또는 50%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CI 보험의 특징인데 네. 지금 이 보험은 통합보험으로서 이런 CI 보장 특약을 특약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계약 부분에 몇 %가 주는 게 아니라 네. CI가 만약에 걸릴 경우에는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그 특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을 보시면 CI 보장 특약은 2천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CI에 걸리게 할 경우는 2천만 원이 별도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네. 그 밑에 그 빨간 글씨를 생각을 리빙케어 특약을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리빙케어 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또 그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내용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양성 뇌종양이나 경외성 종양, 갑상선암, 또 중증도 화상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600만 원, 또는 소외감이나 제자리암 진단할 때는 200만 원, 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했을 때는 2천만 원이 나가는데 요거는 공여자는 제외가 됩니다. 항상 이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서 받을 때는 수중자가만 돼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고요. 광산동만 성형수술 받았을 때 또 마찬가지로 200만 원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빙케어 특약은 기본적으로 살아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부분에서만 지급이 된다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특약을 아주 그 기본적인 좀 특약들만 좀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보험은 굉장히 많은 특약을 좀 갖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본 것 중에서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특약 중에서요. 그 종신 보장 내용과 80세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서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그 담보 중에서 일단 그 특정 수술비라든가 이런 거는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 아무나 뭐 재해라든가 일반적인 질병에 걸릴 때 수술을 받았을 때 그런 질병 수술비나 재해 수술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 상당히 좀 처음에는 좀 이상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네. 지금 여기 3년 갱신은 일단 특약이 80세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80세까지 계속 내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3년 갱신 부분들은 반드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드네요. 예.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는 김성곤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S사 퍼펙트업 통합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CI 보험이 아니라 CI 특약이 그러니까 CI 보장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보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증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고민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실시간 전화 상담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2개가 있는데요. 네? 2개가 있어요. 아, 보험이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아픈 친구들도 자꾸 늘어나고. 예. 그리고 10년 전에 한 거 2개만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아픈 데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나이가 많아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중반이요. 아, 50대 중반이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을 저희가 잘 받아봤는데, 일단은 두 보험이 모두 보험기간이 80세 만기로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시청자님?
예전에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마도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잘 하고 계셔서 그런 것도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80세 만기가 거의 뭐 최고였다고 전문가님들이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전시우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전문가님. 저희 이제 증권도 보내주시고 문의사항 주셨는데 정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두 건의 보험을 갖고 계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동부화재 장기 간병 건강보험은 2004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20년 납 80세 만기 상품이고요. MG 손해보험의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 2008년도 가입 20년 납 80세 만기 상품입니다. 한 달에 총 보험료는 24만 5천 원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문의사항 볼까요? 50대 중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픈 데는 없다, 건강한 편이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고혈압이라는 가족력이 있는데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전시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004년과 2008년에 가입된 두 건의 증권 보내주셨는데 예. 보장의 변천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혹시 행운이 잘 따르시는 편이신가요? 글쎄. 뭐 이렇게 뭐 행운권 네. 추첨은 꼭 당첨이 된다든지 뭐 이러시는지. 왜냐하면 보장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담보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그래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아. 네, 굉장히 몰랐어요. 오래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단지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장이 너무 짧아요. 뭐 70세다, 80세밖에 보장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네. 뭐 10년 전, 14년 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80세 보장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때 그러게요. 당시 지금 뭐 100세다, 120세다 오는 할지는 아무도 몰랐죠. 네, 네. 이제 요것만 이제 잘 한번 이제 짚어보면서 저희들이 첫 번째 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첫 번째 증권 보면 동부화재 장기 간병 건강보험인데요. 여기 네. 장기 간병비하고 장기식 수술비가 나오게 되는데 혹시 장기 간병비는 예측은 하시겠지만 어떨 때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요양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도 나오게 되고요. 장기 네. 간병 상태라 그래서 뭐 이렇게 누워 있거나 그다음에 뭐 생활의 불편함, 옷 입기라든지 밥 먹기, 뭐 그다음에 목욕하기 이런 등등이 이제 불편함이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간병비가 나가게 되는데요. 월 네. 70만 원씩 50회가 나가게 돼요. 60회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이식 수술비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네. 뭐 6대 장기식 수술과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했을 때 1,400만 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주보험이에요. 이 주보험만 80세까지 보장을 받고요. 앞으로 예. 소개되는 나머지 특약들은 70세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똑같은 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증권을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70세로 되어 있고요. 장기 간병비 및 장기식 수술비 이것만 주보험이라서 8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약관을 들여다보게 되면 상피내암하고 경계성 종양, 피부암만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즉 다르게 말해서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 요즘은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당시 거는 2천만 원을 보장을 받게 돼 있어서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예. 2천만 원이고 허혈성 진단비도 2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어요. 저희 플랜 A 시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혈관 질환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100% 받을 수 있는 게 뇌혈관 진단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심장 질환에서도 허혈성 진단비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데 전문가님, 2004년도인데도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었네요? 그렇죠. 아주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네. 그래서 약관을 들여봤는데 여기 3대 그 다음에 보시면 3대 질병 수술비다 입원비가 있잖아요. 예, 예. 이 3대 질병을 여기서는 암하고 뇌혈관하고 허혈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수술비가 나가게 되고 입원비가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들으셨는지 모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님 요즘 3대 질병하게 되면 뭘로 꼽죠? 암이랑 뇌
출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 아닌가요? 네, 그런데 2004년도 지금 여기는 동부에서는 지금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이렇게 해서 보장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런 보장을 받고 계시다. 그래서 럭키하다고 제가 했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듣고 네. 계십니까? 보고 네네. 계십니까? 예. 네,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MG 그린의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여기는 뇌졸중 진단비가 들어있죠. 아, 예. 2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천이 되었다라는 거 4년 후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3대 질환이 물론 지금 암은 좀 빠져 있네요. 근데 뇌졸중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이렇게 보장이 돼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다음에 저기 질병에 대한 보장과 골절, 기타 등등 이렇게 보장이 돼 있어요. 또 하나 짚어볼 거는 지금 저기 동부화재에도 실손의료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MG에도 실손의료비가 들어있는데 질병 입원 의료비는 약간 중복이 돼 있습니다. 아, 그때 네. 당시는 이제 요즘은 한 회사에 하나만 들게끔 돼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중복 가입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하나 정도는 이제 없애도 상관도 없고요. 그래서 근데 또 빠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가족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 지금 가족 중에서 누가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은 있으시나요? 친정 오빠가 네. 예, 혈압이가 딱 생기시더라고요. 시청자님 저도 아직 고혈압이 이렇게 발병된 건 아니신가 보네요? 저는 아직 아닌데. 예. 네. 그래서 친정 오빠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리모델링을 보았는데 한번 동부화재 장기간병 건강보험을 들여다 보니까 여기에 보험료가 14만 5천 원인데 적립되는 부분이 1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네, 그렇긴 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MG에도 마찬가지로 적립보험료가 여기도 10만 원 내시고 계시는데 보장만 3만 7천 원이고 나머지는 다 적립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보험료에 대한 부담료는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장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80세 진단이 다 끝나게 보장이 끝나다 보니까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준비해 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3대 질환 중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을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암 보장이 70세에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갱신형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지금 20년 갱신형으로 보장을 해드렸는데 이제 요거는 10년 갱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3천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이제 2천이다, 1000이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감 지금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요 부분 그다음에 또 고혈압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고혈압이 나중에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오래되면 뇌졸중이다, 뇌출혈이다 이런 데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하면 2천만 원 더 받고요. 이렇게 해서 암보장에다가 한번 6만 원 돈으로 구색을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해보험사에 비갱신형으로 20년 남아는 보장을 마련해봤어요. 100세 보장 받으실 수 있게. 그래서 70세, 80세가 되면은 3대 질환에 대한 보장이 다 끝나시기 때문에 여기는 수술비 쪽으로 제가 보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수술비, 허혈관 수술비, 그 다음에 비파열 동맥류 수술비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뇌혈관 수술비하고 같이 조금 더 이렇게 다시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상해 수술비라든지,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가 중복돼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그런 건 이제 80세 이후에 된다는 거 말씀이신가요? 네, 80세 이후에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암보험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은 80세 이후에 계속 갱신하시면 이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이제
이걸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적립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적립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50대 중반이시면은 조금 여러 가지가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예. 납입 기간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알려드려야지만이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적립도 중요하시지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또 내가 100세, 120세까지도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보장을 한 번 더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네.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게 한 번 더 도와드릴게요. 그래 주세요.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해달라고 해서 보험 2개 든 게 있어요. 네네. CI 종신인데 제가 유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 그때 가입할 때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 예. 금액이 좀 크지만 그냥 가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부담스러우세요? 좀 그렇긴 하죠. 가장 큰 게 지금 CI 보험,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이게 36만 원 돈 납입이 되시던데 요거를 조절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네. 지금 시청자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52이요. 네? 52세예요. 52세 되셨고요. 네네. 혹시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특별히 아픈 건 없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시네요. 네. 저희 김성군 전문가께서 또 연금 쪽으로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 CI 보험을 유지하면서 연금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고요. 하나생명의 스마트 CI 종신보험 한 건과 또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플러스 상해보험 한 건 이렇게 2건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37만 6,600원 지금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이고요. 저희 문의사항 볼까요? 올해 52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종신보험 이거 유지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김성군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보험 가입을, 그래도 지금 한 4년 되셨네요. 네. 네네. 혹시 그 자녀분은 계십니까? 아들하고 딸 하나 있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애들이요? 아들, 딸이요? 예. 자녀분들이요? 큰애가 22이고요. 작은 애가 20이에요. 한 20대 한 초중반 되셨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2가지 보험을 저희들한테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일단 하나 스마트 CI 종신보험을 좀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상해보험은 네. 아주 간단하면서 금액이 얼마가 안 나가면서 일단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그냥 유지를 하시는 거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나생명의 스마트 CI 종신보험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CI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는 알고선 가입을 하신 거는 맞으시죠? 그건 아니고. 그러세요? 네, 그냥 아시는 분이 노후연금 얘기도 말씀하시고 네네. 그냥 보장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와서 고민이 되는 그러시네요. 거예요. 지금 현재 납입하는 36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을 들어갈 때는 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했느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CI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보험입니다, 먼저. 종신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CI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 내용을 좀 보시면 주계약 보험에서 만약에 사망을 하시면 8천만 원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납입하시는 금액이 36만 원 중에서 이 주계약 보험료가 거의 3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20년 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20년 납입시면 30만 원씩 내신다 그러면 10년이면은 3,600만 원을 내시고요. 20년을 다 완납을 하셨을 경우는 7,200만 원을 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을 하시면 8천만 원을 받으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장님, 네요? 네. 내가 20년을 납입을 다 했는데 7,200만 원을 냈거든요. 네. 그런데 사망을 하면 8천만 원만 준대요.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시간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그러네요. 한 20년을 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종신보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CI 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이유가 아마 이거를 가입을 하셨을 때 가입해 주신 분이 이 보험이면 다 돼. 아마 이런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 네. 담보 내용을 보니까 실손 의료비도 돼 있고요. 뭐 수술 특약도 돼 있고 웬만한 특약들이 다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큰 부분이 주계약 부분의 CI 진단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면 CI 만약에 진단을 받으시면 얼마를 받으시느냐?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화상 이런 걸 받으시면 이게 80%형인데 그럼 8천만 원에 80% 6,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만약 암에 걸리시면 6,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 16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걸린 거 한 번만 걸리면 그 다음에 이 담보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만 원이 사망보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줄이면서 다른 보험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쭤보신 거 아니에요? 네. 이 보험이요, 나중에 가면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연금 전환도 가능을 합니다. 연금 전환. 그런데 연금 전환은 내 해지 환급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착각하신 어떤 분들이 이렇더라고요. 주계약이 뭐 8천만 원이니까 내가 만약에 연금 전환하면 이 8천만 원을 연금 전환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 납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내신 돈이 원금이 된다라고 하면 25년 정도 추가 납입을 안 했을 경우는 한 25년에서 심한 경우는 한 30년이 가셔야지만 내가 낸 돈이 원금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연금 전환을 하신다 그러면 낸 돈보다 훨씬 적은 돈을 연금 전환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은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 보장만 어떤 중점을 두시고 또 연금을 한다면 연금을 중점을 두신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겠느냐라고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보험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생존 보장을 먼저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지금 제가 왜 아까 자제분들의 나이를 물어봤냐면, 자제분들이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사회생활에서 이제 독립할 나이가 이제 되질 않겠습니까? 네. 한 가지 여쭤보면 혹시 선생님께서 사망을 하셨을 경우 뭐 유고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뭐 집안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거는 있으신가요? 큰 문제는 없어요. 네? 아이들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그러시죠. 그리고 네, 아마 이제 배우자님이 계시니까 네. 아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보다는 나중에 연금이라든가 생존보장 이런 쪽이 아마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보험의 특약을 쭉 살펴보면은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실손 의료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손 의료비가 지금 보험을 새로 이제 준비하시면서 가입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실손 의료비가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보험을 과감하게 좀 감액을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겠어요. 그러면 주계약이 8천만 원인데 아마 최대 한 2천만 원까지 아마 감액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실손 의료비 특약을 제한 나머지 특약은 다 그러니까 삭제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36만 원 정도에 나가는 보험료가 한 10여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만 원 줄어들고요. 그러면 나머지 보험으로, 나머지 절약이 되는 돈으로 일단 손해보험사의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요새 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옛날에 그 무해지 한국형 같은 경우는 담보들이 약간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그 보험들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질환 진단비, 또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 이런 것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3대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이 제일 중요하니까 암은 한 4천 정도로 하신 다음에 2대 질환 같은 경우는 한 뇌혈관이나 허혈성을 포함해서 한 2천만 원씩 정도 준비하시고, 또 질병 후유장 장애 그 담보도 한 2천만 원, 또 기타 수술비 뭐 여러 가지 담보를 하신다라고 하면 오르지 않는 그 금액으로요, 20년 납으로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금액으로 한다면 이것 또한 10만원에서 한 11만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36만원 정도에 내시는 그 36만 몇천 원 내시는 보험이 두 개 합쳐서 한 20만원 정도면 기존에 있는 실손 의료비와 밑바탕을 갖고 있고, 또 진단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술비 플랜도 다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16만원 정도가 남으시게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납입하는 그 보험을 꼭 변액연금에 가입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요? 연금에, 왜 그러냐면 지금 공시이율 현금은 지금 우리가 그 금리가 요새 뭐 대출금리는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축금리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또 설사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 2% 이상은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노후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로 그 담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3% 이상, 한 4% 정도는 돼야지만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해 가면서 내가 현재 있는 돈으로 나중에 내가 노후 자금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그 나와 있는 금융 상품 중에서 그거를 그 보장할 수 있는 거는 변액 상품밖에 없습니다. 일단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변액 같은 경우는 최소한 4% 이상 채권에만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 4, 5%는 되고요. 주식이라든가 어떤 주식형 펀드라든가 혼합형으로 잘 운영하신다면 6, 7%에 대한 수익률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 종합지수가 좀 내려가고 약간 조정기에 들어 있지만 우리가 IMF 때도 그 많이 떨어진 것도 2년이면 회복이 됐고요. 또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아무리 떨어져도 2년 후에는 회복이 됩니다. 외려 또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 좀 저가 매수를 해서 좌수를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연금을 받는 어떤 그런 시점에 가면은 훨씬 더 많은 나한테 큰 연금 재원이 마련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있는 보험, 상해보험은 유지하시고요. 지금 그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감액으로 하셔서 그 실손 의료비만 가져가시는 하고, 그 생존 보장은 손해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있는 돈을 변액연금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생존 보장과 노후에 대한 어떠한 그 연금을 했어야 될 기능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상담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도 꽤 오랜 기간, 4년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돈을 납입을 하고 계셨던 시점이어서, 해지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더 큰 이해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 번만 연락 주시겠어요?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좀 볼까요? 1004님께서, 천사님께서 보내셨네요. 내용 함께 보시죠. 남편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주변에서 비파열 대뇌동맥류 수술비를 챙겨라 라고 하던데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시우 전문가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네, 이 비파열 대뇌동맥류 수술비 요즘 네네. 핫한 수술비입니다. 이게 그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파열, 파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대뇌동맥이 파열이 되지 않고 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혈관인데 보시다시피 혈관이 쭉 지나다 이렇게 꽈리처럼, 꽈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록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술비를 준다라고 하는 게 비파열 대뇌동맥류 수술비인데 네. 이 비파열 이게 가장 큰 기여도하는 질환이 어떤 거냐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기여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터지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터지면은 악성 뇌출혈이 돼서 취사율이 한 50% 정도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터지기 전에 이것을 요새는 이제 조기 발견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되는데 요게 이제 한
50대 여성한테 좀 발병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좀 남자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비파열 대뇌 동맥류 수술비 요즘은 1,000만 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뇌 혈관 질환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I67 코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혹시나 뇌혈관 진단비가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여기도 진단을 받으면서 수술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예, 저희 궁금한 부분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7874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길게 남기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001년부터 20년 납으로 공시이율형 연금을 월 20만 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봉도 오르고 목돈이 좀 생겨서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김성훈 전문가님. 예, 이 그 문자를 제가 지금 보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2001년도에 그 공시율형 연금을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2001년 정도의 그 공시율이라고 하면은 한 5%에서 한 6%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그 자금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이런 공시율이 있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지금 뭐 최현정 아나운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가입을 하겠지만 지금 그런 그 연금은 없고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액연금을 준비하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20년 정도가 지나셨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지금 얼마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가입을 하실 때는 20대랑 30대하고 좀 약간 다르게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납입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거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기본 보험료에 추가 납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 정도의 그 여력이 있다 그러면 20만 원 기본 보험료에 30만 원 정도는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하시고요. 네. 또 연금을 선택을 할 때는 요새는 그 연금을 선택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추가 납입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저희가 시간이 여유치 않아서 여기까지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예,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